네, 안녕하세요. 스마트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박홍기입니다. 네, 물론, 네, 이 영상은 뭐 스마트 학원 학생들 용이 아닌데. 자, 아무튼 우리 초등학생들 집에서 잘 쉬고 있죠? 물론, 영어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우리는 그냥 쉬엄쉬엄 이제 복습책 푸는 시간으로 갖자고 어머니들한테 알려드렸거든요. 자, 그래서 복습책 페이지 5페이지부터 풀이할게요. 그 앞에는 사실은 그냥 기본 연산이어서. 그리고 사실은 내가 수업을 하지 않은 이유는 몰라서 못하는 거는 없지 않을까. 배운 내용이 차라리 4학년 2학기 도형이었으면 뭘 모르겠어서 이렇게 틀리는 경우도 있을 텐데 사실은 여기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그냥 숙제를 하고 답안지를 보는 것과 뭐 새로운 것을 배운다면 모르겠지만 답안지를 보고 지금 오답풀이를 하면 그냥 충분히 틀리면 틀렸네 그럼 다시 하면 다시 할 수 있는 아이들 같거든요. 지금 여기 6명 친구들 모두 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뭐 보험이라고 해봅시다. 혹시라도 못하는 게 있거나 내가 모른다면 그거에 대한 대응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잠시만요. 세팅을 좀 하고. 빠라바라밤. 빠라바라밤. 이걸 어떻게 하면 되더라?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 볼게요. 우리가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식 계산하기. 여기서 우리가 순서를 먼저 정해야 되잖아. 그쵸? 1등이 누구였더라? 1등은 누구? 바로 괄호죠. 바로 괄호가 1등, 그 다음에는 덧셈 뺄셈만 남아있을 테니까 덧셈과 뺄셈은 뭐대로? 순서대로. 이게 좀 늦네요. 이렇게 하니까. 자, 그러면 뭐 이거 계산 어렵지 않죠? 여기서 1등은 여기 순서 잘 정해줬지. 괄호가 있으니까 괄호부터 해. 그러면 6 더하기 12는 18이야. 18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47 빼기 18이니까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이거 계산하면 우리 연산 많이 했으니까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이것 또한 얘네 둘이 더하면 그리고 빼면 계산하지 않을게요. 답은 얼마야? 아이고 근데 정말 이런 문제들만 계속 나온다면 이거 촬영해야 되니? 자, 81 빼기 29니까 얘네 둘이 더하면 81이잖아요. 그러면 81 빼기 29니까 얼마야? 52겠다. 우리 연산 챔피언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거 그냥 암산으로 하시겠죠. 자, 괄호가 있으니까 괄호부터 계산하면 얼마? 49. 그러면 78에서 49를 빼니까 얼마다? 계산해 보시면 얼마예요? 29. 혹시 이제 오답이 있을 수 있어. 내가 이렇게 풀다가 내 암산이 틀릴 수도 있는데 뭐 그러면 잘 보정해서 아닌가? 혹시 내가 푼 것 중에서 틀린 것을 발견했다면 문상 5만 원이래. 5천 원 이벤트 한번 하죠. 내가 만약에 틀렸으면 지적을 해주세요. 너 내려가. 잠시만. 이렇게 두 가지 어플을 같이 쓰려니까 이게 이걸 안 써야 되겠다. 그냥 글씨체가 좀 예뻐지지 않아도. 자, 이걸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한 어플 하나만 쓸게요. 우리가 학원에서 원래 쓰던 거. 자, 이거 계산해 보려고 하니까 그냥 순서대로 계산하면 돼서 이거 계산하면 빼기 먼저 하면 55 빼기. 근데 이거 안 해도 안 찍어도 될 것 같은데. 7 계산한 다음에 더하기 24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7 더하기 24 하면은 31이겠지.
좀 너무한데요. 자, 그 다음에 아닌가? 너네들한테는 이것도 해줘야 되나? 괄호가 있으니까 괄호부터 먼저 계산해야 되는데 괄호 계산하면 얼마? 24 더하기 15는 39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넌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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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4 더하기 15는 얼마야? 39야. 앞에 61에서 그 숫자를 빼래. 그치? 이거 먼저 계산한 다음에 뺄셈 해야죠. 그러면 이것은 얼마다? 20이다. 너무 싱거워. 자, 지금 마이크 선이 오늘 하나가 배송이 오는데 이건 너무 짧아가지고 힘들어요. 자, 2시에 배송 온다는데 그때부터는 좀 자유로워질 텐데. 자, 2식에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하세요 그랬어요. 이 계산 결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얘네들의 무슨 차이가 있으니까 누구 말은 맞고 누구 말은 틀리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얘는 지금 무슨 차이가 있냐면 여기는 괄호가 있어서 얘 계산 순서 1등이 요건데 얘는 괄호가 없으니까 순서대로 계산해야 돼서 계산순위 1등이 이렇게 되지. 계산순위 1번을 바꾸면 결과가 동일할 것이냐 다를 것이냐. 그럼 앞에 거부터 먼저 계산해보면 얘는 둘이 먼저 계산하면 얼마예요? 16이죠. 16에다가 누굴 더할 거니까 7을 더할 거니까 이 결과는 23이 되겠다는 것이고, 자 여기서는 이제 괄호니까 괄호가 있으면 괄호가 1번이야. 괄호 1번을 계산해주면 16이고 21 빼기 16을 하니까 얼마겠어요? 9겠다. 아, 괄호가 등장함에 있어서 뭘 바꿔요? 계산의 순서를 바꾸죠. 계산의 순서를 바꿔서 그 결과는 달라집니다 라고 답해야 되는 게 맞지. 자, 이게 아닌데 이게 마이크를 손에 쥐고 있지 않고 이렇게 핀 마이크 꽂으면은 내가 손이 자유로워서 좀 편한데 지금은 핀 마이크가 아니어서 손이 자유롭지 못해. 자, 지윤의 반 학생 학급 문고에는 동화책이 52권이고 동화책이 50 잠깐만 이게 요건데 이걸로 해야 되는데 진행이 매끄럽지 않죠. 자, 동화책이 52권이고 만화책이 28권이야. 근데 그 중에서 39권을 친구들한테 빌려갔어. 자, 식을 어떻게 써요? 그래서 누구를 계산하는 거야? 남은 책은 얼마니? 조금 쉬워 보이지? 남은 책은 원래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되겠어요? 원래 학급 문고에 있는 책의 숫자에서 책의 개수에서 누구를 빼야 돼? 지금 이 문제 보니까 빌려간 책의 개수를 빼야 되죠. 자, 그러면은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 맨 처음에 학급 문고에 있는 책의 숫자는 그것도 식에 포함이 돼 있어야 돼요. 학급 문고에 있는 책은 무슨 책이 있어? 동화책 더하기 무슨 책? 만화책이 있어. 그럼 동화책 더하기 만화책은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식을 쓰자면 진짜로 식을 쓰자면 사실은 이게 계산하는 문제일까 식 쓰는 문제일까? 답보다 식이 중요한 문제야. 그러면 어떻게 돼? 동화책 몇 권이에요? 52권. 만화책 몇 권이에요? 28권. 뭐 괄호를 쳐줘도 됩니다. 이걸 계산한 거니까. 뭐 안 쳐도 여기서 계산 순서가 바뀌진 않아서 차이는 없습니다만. 자, 빌려간 책의 개수는 몇 개예요? 39개지. 그럼 먼저 이거부터 계산해야 되죠.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 80 빼기 39. 그래서 이 문제의 최종적인 답은 41가 돼주셔야 되겠다. 식을 온전히 써야 됩니다.
선생님 식은 안 쓰고 답이 맞았는데요. 지금 이 문제는 식 쓰는 연습하는 문제니까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자, 5번이죠. 자, 보면 다음과 같은 계산 순서를 나타내고 계산해 보시오. 계산 순서를 나타내서 계산해 보래요. 그럼 우리는 밑에를 어떻게 해야 돼? 계산 순서까지 다 표시하래. 왜 이런 문제를 내는 걸까? 계산해서 답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계산 순서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느냐. 누가 계산 순서를 바꾸느냐를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물론 계산 순서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무조건 틀립니다. 무조건 거의 틀립니다. 우연히 맞을 수도 있죠. 자, 12 곱하기 5. 자, 일단 곱셈과 나눗셈이 있을 때 곱셈과 나눗셈이 있을 때는 어떻게 계산한다? 순서대로. 그지? 지금은 만약에 이걸 먼저 계산하고 싶다고 하면 이게 사실 올바른 풀이가 아닌데 계산이 되지도 않고요. 그렇죠? 여기서 1번은 얘네 둘이가 1번이고요. 그래서 1번을 계산하면 얼마가 나옵니다? 12 곱하기 5는 60이죠. 그럼 60과 4를 나눗셈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 계산이 2번이에요. 그럼 이 나눗셈을 계산을 하면 60 나누기 4는 15죠.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연산보다는 훨씬 더 쉬운 연산을 이용하고 있어요. 자, 누구의 등장? 삐리리 2번 문제는 괄호의 등장. 괄호의 등장은 뭐해? 계산 순서를 바꾸지. 계산 순서를 바꾸니까 지금 먼저 얘가 1등이야. 너가 1번이래. 너는 얼마야? 굳이 4, 9, 36이잖아. 자, 그 다음에 얘랑 무슨 계산을 하겠대? 얘가 2번인데 곱하기의 계산을 하겠대. 그러면 14 곱하기 9는 9, 4, 36, 9, 1, 9, 126이야. 나는 너네가 이 정도 암산을 해버리면 연산을 중단할 예정이야. 근데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막 약분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런 건 약수와 배수 배운 다음에 약분도 하거든? 그럼 이제 약분을 하기 시작하면 또 연산 연습을 약분 연습하기 시작한다? 근데 사실은 연산은 끝이 없어요. 이게 끝나면 저게 나오고 저게 끝나면 그 다음 게 나오고 그 대신에 한 고등학교 올라가면 연산 안 시키는 것 같습니다. 자, 6번. 나누기랑 곱하기는 있지만 괄호는 없다. 그럼 계산 순서는 그냥 무엇이다? 순서대로다 이거지. 그러면 72 나누기 3은 24예요. 한번 본인을 확인해 보세요. 내가 하는 연산 속도랑 여러분들이랑 누가 더 빠른지, 과연 이걸 그냥 암산할 수 있는지. 자, 그러면 24 곱하기 얘가 24니까 이 결과물이 24에다 곱하기 2를 하면 또 48이겠죠. 사실은 연산을 막 이렇게 수학을 이렇게 10년 넘게 가르치고 나도 수학을 한 10년 넘게 배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연 이 정도 계산을 머리가 하고 있는 건지 손이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조금 공부를 하게 돼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러다 보면 이런 계산은 있잖아. 손이 하는 거예요. 손이. 엄마 아버지가 운전하는 거 혹시 옆에서 봤어요? 엄마 아버지가 우회전할 때요. 우회전할 때 저쪽 앞에 도로에서 이렇게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우회전할 때 앞에 횡단보도가 있다면 사람이 건너는지 안 건너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우회전하면서 오른쪽 사이드 미러를 보면서 거기 혹시 오토바이가 가지 않나 뭐 하나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핸들로 차선 가운데로 잘 달려야 되죠. 이런 것들이 막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 근데 어머니들은 그거 생각하지 않는다. 아버님들은 더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 이건 남녀차별 발언이다. 아니다. 아무튼 어머님, 아버님은요. 그런 운전을 하면서 머리로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워낙 반복하시다 보니까 그것은 뭐가 하는 거예요? 몸이 하죠. 손이 하고 발이 해요. 머리가 안 해요. 여러분들도 정말 이걸 반복해서 지금 매일매일 하고 있잖아요.
이걸 반복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뭐가 안 해? 아주 간단한 수학은 머리가 안 해. 손이 해.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 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걸 머리가 하고 있는데 그 다음 내용을 더 어려운 내용을 받아들이자? 안 됩니다. 자, 잔소리 아닌 잔소리 같았는데요. 자, 괄호가 있어. 순서를 바꿀 거야. 네가 1등이야. 얘네들을 계산한 건 24야.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애랑 나눗셈을 할 거야. 그치? 얘를 먼저 계산했다고 해서 24 나누기 96은 아니에요. 항상 계산을 할 때는 앞에서 뒤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또 여담이 하고 싶어지는데 제가 대학교 때 배웠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은 앞에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계산하는 것도 있어요. 아니에요. 자, 그럼 96 나누기 24 이거마저도 암산이 돼야 되는데 나 지금 현재는 안 되시겠죠? 4가 됩니다. 실제로 해보세요. 응? 참 뭐랄까 중학교 고등학교 거 애들 거를 촬영할 때는 되게 진지한데 지금은 되게 마음이 가볍다. 자 볼게요. 여기에 두 계산이 알맞은 것을 동그라미 치세요 그랬어요. 이거 뭐 또 계산 순서가 얘를 먼저 할 거냐 순서대로 할 거냐의 차이인 거지. 뭐 계산 결과가 다르겠죠. 자, 우연히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것이 다르다는 걸 가르치고 싶은 거라서 이걸 우연히 똑같은 케이스를 문제로 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섣부른 예측은 금물이고 얘는 얼마? 48에 32 64를 32로 나누니까 어떻게 되겠다? 2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괄호가 없으니까 순서대로 그러면 얘를 먼저 계산하면 8이고요. 8이랑 4랑 곱하니까요. 얘는 30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네요. 역시 예측한 대로 다릅니다. 이 아이콘이 좀 컸으면 좋겠어. 지금 우리 초등부 학원에 있는 전자칠판은 65인치잖아요. 지금 저희 학원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저 중고등부 학원에는 이게 84인치거든요. 근데 이게 65인치 때 그 모습이랑 사이즈가 커지진 않네? 그래서 이 화면에는 지금 엄청 작아요. 우리 할 거는 되게 크잖아. 자, 한 봉지에 15개씩 들어있는 귤을 4봉지 사서 5바구니에 똑같이 나누어 담는다. 나누어 담는다. 우리 무슨 연산 해야 돼요? 일단 먼저 자 제가 너무 빨리 했네. 15개씩 들어있는 귤이 4봉지 있어. 한 봉지에 15개씩 4개 있어. 무슨 연산 써야 돼? 15개씩 4개 있다. 곱하기 써야 되겠죠. 자, 곱하기는 더하기를 반복하는 게 싫어서 만들어진 연산이야. 그러니까 지금 15개씩 한 봉지 더하기 15개씩 한 봉지 더하기 15개씩 한 봉지 더하기 15개씩 한 봉지 15를 4번 더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게 이제 곱하기가 된다는 건 여러분들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몇 개의 바구니에 똑같이 나누어 담았다? 5개의 바구니에 똑같이 나누어 담았다. 나누어 담았다. 나눗셈 해라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럼 앞에 거 계산하면 60이고요. 이거 먼저 계산 순서대로 해야지. 60에다 5로 나누니까 12가 되겠다. 자, 바닥이네요. 자. 5페이지 다 했구나. 9번 맞죠? 자, 사실 이제 저게 오늘 하루치 오늘 많이 공부 안 시켜요. 저게 하루치 이거 이제 이틀 두 번째 날 할 겁니다. 촬영은 한꺼번에 할게요. 어제 지금 5페이지를 했을 테니까 이건 아마 오늘 하게 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뭐 공부를 이렇게 하셔도 돼요. 제가 영상으로 이제 풀어주잖아요. 풀어주는 거를 여러분들이 같이 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9번 문제를 풀려고 이렇게 조준했어. 준비하고 있잖아. 그럼 준비하면 영상을 세우세요. 영상을 세우신 다음에 하세요. 그쵸? 그리고 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지금 웬만하면 이 문제 다 알잖아, 우리. 그래서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채점에서 틀린 것만 찾아서 보시던지, 뭐, 오답을 영상 안 봐도 됩니다. 사실은 영상을 무조건 봐야 되면 돈을 받을까 했는데, 안 볼 사람도 있잖아요. 자, 계산 순서가 이번에는 뭐가 있냐면, 곱셈도 있고요. 곱셈도 있는데, 여기에 누구도 있어? 곱셈도 있고, 덧셈도 있고, 뺄셈도 있어요. 자, 곱셈도 있고 덧셈도 있고 뺄셈도 있으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누가 먼저야? 곱셈이 먼저야. 그렇지? 여기에 누구까지 끼어들었어? 만약에 괄호도 있던데요? 그러면 괄호 안. 괄호 안이 1등이야. 그치? 그치? 우리가 게임할 때는 대장부터 깨면 안 되는데 여기는 대장부터 깨야 돼. 괄호가 대장이야. 자, 그러면 9번의 1번 문제는 순서대로 계산을 하면 되니까, 아니지. 곱하기가 있으면 곱하기를 먼저 해야 되니까 7, 3, 21부터 해야 돼. 그래서 21을 계산해가지고 문제를 다시 쓰면 이렇게 되겠지? 여기에는 곱하기도 없고 나누기도 없고 괄호도 없으니까 순서대로 하니까 이거 계산하면 29, 이거 계산하면 12 하니까 이거네 둘이 뭐 하래요? 더하래죠? 더하래니까 이 답은 얼마겠다? 41겠다. 자, 두 번째는 우리 대장님이 계시네. 우리 대장님 누가 있어요? 괄호가 계세요. 괄호가 계시니까 우리는 여기 괄호부터 계산을 해야 되고 이 괄호 계산 결과가 얼마야? 40 빼기 35는 5죠. 그리고 나서 문제를 다시 한번 써볼까? 문제 다시 한번 써보면 74 더하기 5 곱하기 9예요. 그럼 여기는 무슨 연산들이 섞여 있는 거야? 곱하기와 더하기가 섞여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더하기보다는 곱하기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곱하기를 먼저 계산하면 얘는 얼마? 45. 그래서 45과 74를 뭐 한다? 더하는 연산을 하니까 얼마예요? 세 자릿수 나왔네요. 119가 되겠다. 그쵸? 10번도 이렇게. 자, 10번. 막 이렇게 풀었다. 저 화면에서 풀었다. 이게 마이크 때문에 그래. 마이크 선이 짧아서 내가 저 끝까지 못 가고 있어. 다음 촬영부터는 안 그럴 거야. 윽. 자, 다음과 같이 계산 순서를 나타내고 계산하여라 그랬어요. 그러면 계산 순서는 어찌하오리까? 괄호가 1등. 당신이 1등이세요. 얘는 14. 얘는 뺄셈, 얘는 곱셈이니까 누가 먼저야? 곱셈 먼저. 14 곱하기 3은 얼마니? 40이죠. 자, 그 다음에 이걸 빼기 하려니까 46 빼기 42를 해야 되겠어요. 뺄셈이야? 그러면 4네요. 그쵸? 계산 순서를 잘 지킵시다. 괄호는 없어. 괄호는 없어. 근데 계산 순서를 결정해야 되는데 뺄셈과 덧셈과 곱셈이 있어. 곱셈이 먼저야. 48에 32. 그 다음에 빼기 27 빼기 더하기 26이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계산해야 돼? 순서대로. 순서대로 계산하니까 이거 얼마? 5. 5 더하기 26 31이겠지. 11번. 자, 여기도 곱하기와 뺄셈과 덧셈이 섞여 있어요. 1등은 누구? 곱셈. 그럼 곱셈이 1등이니까 얘는 얼마야? 30이지? 그러면 52 빼기 30 더하기 11을 해야 되니까 이 앞에 거 또 순서대로 계산해야 되잖아요. 이제 뺄셈 덧셈이니까. 그럼 얘는 22. 22에서 더하기 12 하면 34가 되겠습니다. 자, 밑에 거는 괄호가 있어요. 괄호가 있으니까 괄호 먼저 10. 덧셈이랑 곱셈이 남았어. 그럼 누구 먼저? 곱셈 먼저. 그러면 얘는 70. 그럼 어떻게 되겠어? 30 더하기 70. 자, 뭐 정세준은 이걸 보려나?
세준이 정도면은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정우는 이거 공부를 할까요? 해야겠죠? 하루하루. 뭐랄까? 뭐 솔직히 말해서 선생님 이거 공부하는 거랑 공부 안 하는 거랑 뭐 큰 차이 있겠어요? 문제 푸는 것도 너무 쉬운데 이게 파워가 아니고 라이트여가지고 쉬운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습관이죠, 습관. 습관을 기르는 게 중요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뭐 그냥 놀게 할 수도 있었어요. 놀게 하는 거랑 뭐 이거 하는 거랑 저는 상관이 없는 차이가 없는데 근데 여러분들한테 습관이 중요한 거라서 3주라는 게 사람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기간 정도는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해야 됩니다. 정우도 해야 되고 원효도 해야 되고 원영이도 해야 되고 자 12번 공책이 55권 있습니다. 남학생 2명과 여학생 4명에게 각각 3권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거지, 그치? 이거 우리 원래 진도 교재에 있었던 문제랑 완전 똑같은데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해줄 거야? 결국에는 나누어 줄 거야. 나누어 줄 거야. 몇 개의 책을? 55권의 공책을. 그럼 55 나누기를 할 거야. 그런데 몇 명에게 나누어 줄 거야? 그 몇 명이라는 사람은 누가 있어? 남학생과 여학생이 있잖아요. 누구한테 나눠줄 거냐면 남학생과 여학생한테 나눠줄 거야. 근데 몇 개씩 나눠줄 거야? 3개씩 나눠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니? 얘한테도 3개씩, 얘한테도 3개씩이니까 우리가 곱하기 3을 해야 되겠죠. 각각에게 3개씩이니까, 그치? 그러면 이렇게 식을 쓰면 옳으냐 이거야. 자, 내가 여기서 차이를 한번 볼게. 이 문제는 조금 봤으면 하는 것 같긴 하다. 자, 여기에 괄호가 있는 것이 옳을까? 대괄호는 아니니까. 대괄호죠. 이렇게 괄호가 있는 것이 옳을까? 괄호가 없는 것이 옳을까요? 보세요. 만약에 괄호가 없다면 지금 남학생과 여학생은 어차피 합쳐야 되잖아. 남학생과 여학생은 합쳐야 돼서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 남학생 2명과 여학생 4명 이렇게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얘가 6이잖아요. 55 나누기 6 곱하기 3이 맞을까? 6 곱하기 3을 한 결과 이 결과 6, 3, 18을 55로 나눠야 되는 걸까? 깜짝 놀랐어요. 나머지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머지가 있어서 어떤 계산이 맞을까요? 얘네랑 얘네 곱셈을 먼저 해야 됩니다. 지금 얘를 먼저 해야 돼요. 애들에게 6명의 사람에게 남자 여자 합친 6명의 사람에게 3개씩 줄 거니까 곱하고 그것을 뭐 한다? 55에서 나눠야 되거든. 그치? 그러면은 이 곱하기 계산을 먼저 하려면은 괄호가 없으면 순서대로니까 나누기 계산을 먼저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얘를 먼저 해야 되는 상황이라 너네 먼저 계산해라라고 괄호를 쳐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먼저 계산하면 괄호 먼저 계산하면 6이고요. 6, 3, 18이고요. 결국은 55 나누기 18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는 몫이 얼마? 몫이 3이고 나머지가 이게 지금 마이크를 무선으로 갖고 싶다. 몫이 3 나머지가 3이고 몫이 3이고 그러면 3 하면 얼마예요? 54잖아요. 그렇죠? 18 곱하기 3 하면 54잖아. 나머지는 1이다. 한 권이 남는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네요.
오늘 것 중에 제일 어려웠던 문제였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먼저 계산해야 되는 부분에 동그라미 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뭐 쉬운 거죠. 그치? 이거는 먼저 계산해야 되는 건 누구야? 얘죠. 그치? 사실은 이 문제는 이것만 하면 끝인데 실제로 계산도 해보면요. 32 나누기 4는 8이죠. 8 더하기 26은 34죠. 34에서 다시 9를 빼면 25입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근데 이게 너네들한테 연산을 계산만 하라고만 하고 있는데 계산을 잘하는 요령을 조금 가르쳐 보는 건 어떨까라는 옛날에 선생님은 보수에 대한 개념을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는 무슨 학원이 있었냐면 주산학원, 암산학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서 배웠던 개념이 나는 처음에 보수였어. 보수. 10의 보수. 10의 보수 해가지고 그 보수가 사실은 연산을 하는데 영향이 있거든요. 자, 아무튼 지금은 이거에 집중. 자, 51 빼기 33은 18이야. 그치? 18을 더하기 먼저 해야 돼? 나누기 먼저 해야 돼? 괄호니까 먼저 했고요. 나누기 먼저 해야지. 더하기보단 나누기. 18 나누기 3은 6이지, 그치? 그러면은 이 계산 결과가 6이고 이 6과 29를 더해야 되니까 답은 35고요. 여기에 책에 체크해야 되는 것은 가장 누굴 먼저 계산해야 되느냐? 얘를 가장 먼저 계산해야 된다. 괄호가 1등이다. 뭐 이런 얘기. 자, 그 다음에 보면 다음과 같이 순서를 나타내고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순서 괄호 없어. 누가 1등? 나누기가 1등. 이 나누기 결과 얼마야? 7이야. 7이고 이게 끝났으면 순서대로야. 얘가 2등이야. 얘가 2등이니까 그 놈은 얼마야? 50이야. 그럼 50하고 7하고 더하는 게 3등이야. 1등, 2등, 3등. 지금 살짝 트림을 했어요. 자, 마이크에서 들렸나요? 마이크에 대고 그런 것 같은데. 자, 29 더하기 35 괄호가 있으니까 괄호 먼저 1등. 괄호 먼저 계산하면 64. 64를 나누기 4 해야 되니까 이게 2등. 그러면 얼마? 16. 16 빼기 9 해야 돼. 순서대로 하는 거니까 얘는 7이 나오는 계산 순서를 갖게 되겠네요. 끝났다. 이틀치 끝났다. 3일치까지 해버릴까? 해버리죠. 자, 너네들은 나눠서 하고 나는 한 번에 하고. 자, 다음을 계산해 보시오 그랬어요. 나눗셈이니까 나눗셈이 1등이죠. 덧셈 빼기니 괄호 없으니까 그럼 얘 나눗셈은 얼마야? 9. 그럼 그 다음에 순서대로 계산해야 되니까 38 더하기 9는 47이고 47에서 28을 빼니까 19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5번을 해보면요. 나누기가 있어도 괄호가 있으면 괄호가 1등이야. 괄호가 1등이라서 21 빼기 7은 15가 되고요. 75를 15로 나누면은 그 다음에 나눗셈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나눗셈 하면 얼마인가요? 이거 얼마요? 6이죠. 6이니? 아니 6이 아닌데? 나 지금 이거 암산 실패했어. 보자마자 떠오르지 않았어. 아, 이거 얼마로 나눠야 돼? 당황 5죠. 네. 아니 암산으로 했어야 되는 거군요. 5네요. 자, 75 나누기 15는 5야. 그럼 얘 나눗셈 하면 5야. 나도 연산 너희들 계산할 때 나도 계산해야 되나요? 자, 5랑 이제 덧셈이랑 계산해야 되니까 21. 순간 갑자기 뇌정지가 왔어. 딱 이틀치만 촬영하고 말았어야 됐나 봐. 자, 어느 가게의 초콜릿 사실은 나는 우리 학생들한테 자신 있어. 그냥 이거 계산하라고 하는 건
다 알아. 그냥 이런 문제만 풀고 싶어, 사실은. 자, 너네들이 보니까 식을 못 세워. 근데 그건 너네들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수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저학년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자, 식은 못 세우는데 기가 막히게 답은 한다. 자, 그렇다고 베낀 것도 아닌데. 자, 어느 초콜릿이 5개를 2,500원에. 5개를 2,500원이. 응, 응, 응. 들어가, 들어가. 응. 저것 좀 안 뜨게 했으면 좋겠네. 자, 초콜릿 5개를 2,500원에. 그랬어. 그러면은, 그 다음에 7개를 사탕은 2,100원에 판대. 7개를. 그러면 초콜릿 한 개 값과 초콜릿 하나의 값은 사과 하나의 값보다 얼마나 더 비싼가요? 그러면 초콜릿 값이 더 비싼가 봐. 그치? 그러면은 우리는 얼마나 더 비싼지는 어떻게 계산해야 돼? 뺄셈으로 계산해야 되지? 누가 더 키가 크냐? 그러면 키가 큰 사람에서 작은 사람을 빼야 되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 계산은 일단 크게 보면 어떻게 써야 돼? 크게 보면 초콜릿이라고 쓴 줄 알았네. 초콜릿이라고 쓴. 자, 초콜릿 한 개의 가격에서 뭘 빼자? 사탕 하나의 가격을 사탕 한 개의 가격을 빼면 돼. 그치? 원래 식을 크게 보면 이건데 이제 어디를 자세히 들어갈 거야? 그럼 이 초콜릿 한 개의 가격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지? 초콜릿 5개를 2,500원에 샀으니까 초콜릿 뭐 할인 판매 같은 건 하지 않았어요. 자, 5개를 2,500원에 샀으니까 초콜릿 하나의 가격을 구하려면 이것을 5개로 나눠봐야겠죠. 그럼 2,500원을 5로 나눠봐야 돼. 근데 나 이거 수업 시간에 이거 잘 못하던 친구 본 적 있거든? 공개는 하진 않을게. 그럼 그것 때문에 한번 생각해보면 그런 거야. 친구들이랑 돈이 되게 없었어. 친구들이랑 뭐 4명이 있었어. 4명이 있는데 소떡소떡을 먹고 싶은 거야. 근데 소떡소떡 가게에 가니까 하나에 꼬치 하나 2,400원인 거야. 그러면 우리 한 사람이 얼마씩 내야 될까? 그 계산이랑 똑같은 계산이에요. 그럼 2,400원을 모아야 돼. 균등하게 돈을 내서. 6명이서 내야 돼. 그러면 2,400을 6으로 나누면 400원입니다. 그럼 400원씩 내면 되죠. 아니, 4명이서니까 2,400 나누기 4 하면 600원이죠. 600원 내면 돼요. 그죠? 그게 한 사람이 내야 되는 돈이고. 그럼 이것도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어떤 물건 값이 2,500원인데 5사람이 나눠서 내야 돼. 그럼 5로 나누면 이게 바로 뭐예요? 초콜릿 한 개의 가격이죠. 그럼 사탕 하나의 가격은 2,100원짜리를 7개를 사서 그렇게 된 거니까 나누기 7을 하면은 얘가 뭐예요? 사탕 하나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를 뭐 해줄 거야? 빼줄 거야. 그럼 이 문제는 괄호가 있어도 얘부터 계산할 거고 빼기보다는 얘부터 먼저 계산하겠죠. 나눴습니다. 그래서 괄호가 없어도 되는데 박홍기는 그냥 괄호를 쓰는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쓰는 편인데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어떤 의미 단위를 이렇게 잘라주는 괄호가 꼭 계산의 순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어떤 의미 하나를 구분하는 역할도 좀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의미 단위별로 좀 구별을 하기 위해서 저는 괄호를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2,500 나누기 5. 그냥 이거대로 답 쓰면 돼. 이게 답이야. 뭐 친절하게 난 다시 써주는 거지. 자, 2,100 나누기 7. 내가 그렇게 친절한 사람은 아니잖아. 자, 그러면 이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는 결국 500 빼기 300이 돼서 답은 200원 차이가 납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 조금씩 힘들어져 가고 있어.
초등학생 문제라고 그냥 막 자유롭게 풀면 되는 것 같았는데 힘들어져. 자, 볼게. 숨차 이제. 선생님 나이가 몇 살이라고? 40이라고. 며칠 지나면 이제 몇 살이라고? 41살이라고. 으악! 자, 근데 말이야, 마음은 20대 때랑 같은데 몸이 달라. 자,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어머님들도 저랑 연배가 좀 비슷하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아요. 자,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부모님들한테 효도하셔야 돼요. 부모님들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하실 거야. 자, 보면 50이 나누기 더하기보다는 곱하기 그럼 계산 순서는 어떻게 돼야 돼? 기억 먼저, 그 다음에 디귿 먼저, 그 다음에 순서대로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니? 니은, 리을 이런 순서를 가져가면 되시겠다. 이건 뭐 수업 시간에도 틀린 아이를 본 적이 없어요. 따라란. 근데 어쩌냐? 아닌가? 5학년 거 진도를 많이 못 나갔는데? 자, 다음 주는 뭐하고 그 다음 주는 뭐하죠? 자, 진도를 나가야 되나? 진도를 나가더라도 주문하지 않을게요. 주문 퀄리티가 떨어져요. 근데 이렇게 찍어 놓으면 참여율이 떨어져요. 자, 뭘 잡아야 오를까? 자, 곱하기랑 나눗셈이 있으니까 나는 곱하기부터 여기는 그 다음엔 나누기. 얘가 1등, 얘가 2등이겠죠. 1등 계산하면 48, 80도 나누기 7하면 12.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죠. 그리고 이거는 순서대로 계산하면 되니까 그 다음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48 더하기 12는 60이고 60에서 26을 빼니까 계산 결과는 얼마가 나온다? 34이 나오겠다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는 나눗셈이고 뭐고 괄호가 있으면 괄호가 1등. 이거 계산하면 얼마? 162고요. 162를 나누기를 먼저 해야 될까? 곱하기를 먼저 해야 될까? 빼기를 먼저 해야 될까? 나누기를 먼저 하셔야죠. 우와, 세 자리 나누기 두 자리. 어우, 이거 사실은 누가 못하냐면 이거 혹시 보고 있다면 원형이가 못하죠. 원영이가 이거 못한다고 구박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을 좀 사실 공개적으로 해서 그렇긴 한데 원영이가 나눗셈이랑 곱셈을 잘하는데 원영이가 딱 못하는 연산 잘 못하고 오답이 많은 연산이 딱 이 구조예요. 원효한테도 그걸 얘기해 줬는데 근데 어느 날 연산에서 이거를 집중 연습할 수 있게 연산 문제를 만들어 왔더니 그날 원영이가 아프다고 안 왔어. 자, 안 왔어요. 야, 어떤 거냐면 원영이가 내가 원효랑 원영이를 좀 헷갈리고 있는 건 아니죠? 원영이가 뭘 잘해야 되냐면 뭘 잘 그러냐면 이게 16 안에 18이 안 들어가고 이 세 자리에 이 18을 한꺼번에 넣어야 되는 걸 어려워해요. 자, 보세요. 내가 맨날 수업 시간은 방식이 뭐였어? 16만 봐. 난 지금 이 2를 가릴 수가 없거든. 이게 모니터에서. 이 2를 이렇게 없애고 16 안에는 18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럼 우린 누구까지 봐야 돼? 우린 누구까지 봐야 되니? 우린 누구까지 봐야 되냐면 여기 2까지 봐야 돼. 어디까지 봐야 된다고? 여기까지 봐야 돼. 여기까지. 아이고 힘들다. 자, 여기까지 봐야 돼요. 그럼 160 이하는 18이 몇 번 들어가는지 좀 파악하기 힘들잖아. 그치? 곱셈은 사실 옆에서 살짝 해보셔야 되는데 7, 8, 9 98에 72, 91은 9, 162네요. 정확하게 9죠. 그죠? 근데 이제 9를 여기다 쓰셔야 돼. 내가 어디까지 보고 계산한 거야? 2까지 보고 계산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9를 어디다 쓰시는 분들이 있어? 여기다 쓰시고 뒤에다 0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90이 아니고 여기 2까지 보고 나서야 9번 들어간다는 걸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냥 답은 9야. 알겠니? 계속 틀린다는 게 아니고 만약에 연산 문제 이제 하다가 틀리면 그 문제를 틀리더라.
이 얘기를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두 문제 하면 끝나나요? 너네들은 보면 끝이지. 나는 이거 인코딩 해야지 뭐 해야지.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학년 거 또 해야지. 자, 그러면은 곱셈이랑 나눗셈이 있는데 우리는 곱셈이랑 나눗셈 먼저 해야겠죠. 뭐 순서대로 하는 것이 옳으니까 이거부터 먼저 계산하면 7, 8에 56. 36 나누기 9 계산하면 이거는 4. 얘네 둘이 더하고 18을 뺀다. 들어가라고. 자, 그러면 얘는 얼마? 60. 순서대로 계산하는 거니까요. 얘 계산하면 얼마? 42가 이 문제의 답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19번. 19번을 계산할 때 여기 나눗셈이에요. 나눗셈은 얼마? 12 나누기 6은 2겠죠. 그치? 나눗셈 먼저 해야죠. 아니다. 물론 나눗셈을 먼저 해도 계산할 차이는 없겠지만 괄호를 못 봤어요. 64 빼기 56 하면은 8이시고 8 곱하기 먼저 하지 않고 나누기 먼저 해야죠. 나누기 먼저. 그럼 얘는 계산순서 되게 헷갈리게 만들어 놨네요. 지금 이렇게 될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 8에 16 곱하기 먼저. 그치? 그러면 16 더하기 25. 이거 계산하면 얼마다? 41다. 곧 있으면 내 나이. 자, 근데 사실은 어렸을 때 내가 진짜 너네 나이 때는 막 그런 생각을 했었어. 내가 41살이 되면 내 인생에 꿈이 있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겁고 할까? 왜냐면 내 부모를 그 나이 때, 너희 나이 때 내 부모를 보면 내 부모님들은 우리 집은 좀 부유하지 않았어서 되게 열심히 일하셨거든요. 근데 물론 저도 열심히 일합니다만 되게 힘들어 보였어. 그러니까 나는 그 나이 때 되면 그냥 힘든 줄만 알았어. 그런데 이렇게 일하고 있는 삶 안에서 즐거워요. 심지어 이 강의실엔 나밖에 없어. 나랑 지금 히터가 열심히 일하고 있거든. 자, 이렇게밖에 없는데 그냥 즐겁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일을 한 다음에 집에 가고 이런 거 좋아요. 자, 나름 네, 어렸을 때 생각했던 그 악질한 40살은 아닙니다. 자, 한 상자 애들 보는 것도 너무 즐겁고. 자, 유미는 한 상자에 7개씩 들어있는 공깃돌을 8상자 사서 한 상자에 7개씩 8상자 들어있대. 그럼 한 상자에 7개씩 8상자 어떤 느낌이에요? 일단 7 곱하기 8을 해야 되는 느낌이에요. 그쵸? 이게 의미적 하나의 단위야. 한 문장에 들어있는. 그런데 사서 뭐 할 거래요? 4봉지에 나눠 담을 거래요. 그치? 4봉지에 나눠 담을 거니까 나누기 4를 할 거야. 자, 의미 단위를 한번 생각해 보자. 내가 7 곱하기 8을 했을 때 이 계산의 의미는 뭘까요? 7 곱하기 8, 56인 건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이 문제에서 56은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56개. 공깃돌의 개수죠. 아이씨, 왜 하필 공깃돌이야? 내 이름 잘못 부르면 밥공기잖아요. 그죠? 공기에 좀 민감한데.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나누기 4까지 계산을 했어. 나누기 4까지 계산을. 그러면은 56을 4로 나눴어. 그러면 결과물은 이제 16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16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16은. 이거 16이 누구예요? 얘는? 한 봉지에 들어있는 공깃돌이죠. 그런가요? 자, 한 봉지에 들어있는 공깃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나 봤더니 언니에게 몇 개를 줬어. 그중 한 봉지를 가진 후. 그러면 몇 개를 가졌니? 한 봉지에 16개 들어있었으니까 얘는 16개를 가졌을 거 아니야. 지금 여기까지 계산한 이 식이 바로 뭐야?
내가 가진 개수잖아. 그치? 가진 후 유미가 가진 개수네요. 유미가 16개를 가졌는데 언니에게 5개를 주었대. 언니에게 5개를 주었으면 내가 줄어들었을 거지. 내가 가진 게. 그러면은 빼기 5. 그치? 그럼 이 식을 그냥 쓰면 이 괄호는 뭐 다 없어도 돼요. 제가 의미상 곱하기랑 나누기는 어차피 계산이 순서대로 진행될 거기 때문에 없어도 되는데 나는 의미상 쓴다고 했죠. 그럼 7, 8에 56을 4로 나누면 16이었고 16에서 56, 56, 16, 16에서 5 빼니까 11이겠지. 그쵸? 좋은 문제입니다. 근데 방금 이제 맞춰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나. 5를 언니에게 5개를 줬죠. 그러면 빼야 된다는 말은 조금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아프다기보단 공감할 수 없습니다. 줬으면 빼야 된다? 아니야. 근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줘도 줄어든 게 아닐 수 있어요. 나중에 나이 들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다 멈췄는지. 자, 여기까지.